안녕하세요. 역사랑 동아시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이 어떻게 침략 전쟁을 확대해 나갔는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본이 남만주 철도 폭파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만주를 공격을 하는 만주사변. 두 번째는 루거 차오 사건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 중일전쟁. 세 번째는 일본이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더욱더 확대가 되는 태평양 전쟁. 네 번째는 이러한 전쟁 과정 속에서 일본이 일본 본토와 식민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한 총동원 체제와 전쟁 속 동아시아인의 고통을 순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1년에 발생이 된 만주사변입니다. 이 만주사변이 발생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을 보면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게 되자 전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이어지는 대공황에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대공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미국의 주식 가격, 즉 주가가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 첫 번째 사건과 이에 따라서 물자의 과잉 생산,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공황의 발생 배경과 원인은 지식 이해창으로 교양 차원으로 듣고 넘기시길 바랄게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은 엄청난 경제 초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전쟁 특수를 노린 것도 있었고 유럽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복구 사업을 위해 허덕이고 있을 때 미국이 많은 돈을 유럽에게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무역 흑자를 달성한다든지 미국의 경제 사정이 좋아지게 되고 미국 정부도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많이 펴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인들 돈 주머니 속에 돈이 가득 차게 되니까 더욱더 많은 돈들을 불리기 위해 이 주식에다가 돈을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런 어떤 기업이라든지 국가의 실질적인 경제보다 더욱더 주식 가격이 더 끼게 되고 이를 이제 거품 경제, 버블 경제, 즉 버블이 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버블이 빠지게 되자 이렇게 많이 생산된 물건들이 팔리지가 않는 소비가 떨어지게 되고 소비가 안 되게 되니까 기업의 입장은 더욱더 난처해지고 구조조정에 따라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들은 또 돈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게 되니까 더욱더 기업의 입장은 난처해지고 조금씩 부도가 난다든지 결국 미국의 경제가 하락을 하게 되니까 이러한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일본도 경제 불황을 겪게 되는데 이때 미국이라든지 특히 영국이나 이 프랑스는 블록 경제라고 해서 식민지와 본국 사이에서만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이러한 대공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식민지가 많이 없었거든요. 한국이라든지 타이완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식민지를 더욱더 확대하고자 만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국민혁명의 확산, 특히 만주의 장쇠랑이 일본에게 상당히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니까 일본의 만주 지배권이 점점 약화되게 되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군부와 우익 세력들이 더욱더 대두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남만주 철도의 일부를 폭파해버리는 조작 사건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것은 중국군, 특히 이 장쇠랑의 소행이다 이런 것들을 몰아 만주를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1931년 이 만주사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1년 뒤에는 마지막 황제 이 푸이를 내세워서 만주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괴뢰 국가까지 만들게 되거든요. 영화 중에 마지막 황제라고 해서 아까 언급을 했던 푸이가 3세 때 황제로 등극한 이후부터 중국의 근대사, 현대사, 문화 대혁명까지의 그런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 이 영화는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괴뢰 국가 만주국이 수립이 되게 되거든요. 이러한 만주사변의 결과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합의 전신이랄 수 있는 국제연맹이
리튼을 대장으로 한 리튼 조사단을 이 만주 등등에 파견하여 만주 사변의 진상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침략인지 아니면 단순한 이런 중국군의 실수였는지 이런 조사를 하게 되지만 이 리튼 조사단이 보고서를 내게 되거든요. 이것은 명백히 일본의 침략 행위다라고 보고서를 내게 되고 결과를 이끌게 되니까 일본군의 만주 철수를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국제연맹에서. 그런데 일본이 오히려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리고 군사 비용, 군비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1920년대 협조 외교에 기반했던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가 깨지게 되는 거고 워싱턴 체제가 와해 되게 되고 일본에서는 군국주의, 군대의 힘을 빌어 국가를 더욱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군국주의가 확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30년대에는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되기도 하거든요. 이 한중연합작전은 뭐 한국 독립군이라든지 조선혁명군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한국사나 그 뒤에 배울 동아시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오히려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 1937년 중일전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일전쟁의 배경에는 바로 이 시안 사건을 통해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중단되게 되거든요. 국공합작 이후 어느 정도 국벌이 완성되어 가자 1927년 장제스가 4.12 반공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국공합작이 쪼갈라지고 국공내전에 돌입을 했다라고 그 이전 시간에 배웠었는데 근데 계속해서 장제스가 이 공산당을 압박하기 시작하거든요. 장제스의 생각 속에는 바로 이 안대양외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쪽을 먼저 편안하게 하고 바깥쪽, 즉 일본을 물리친다. 지금 일본군을 물리치는 것보다 이 공산당이 더욱더 성장을 하는 게 더욱더 큰 위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장정 이후 계속해서 이 공산당 세력들을 몰아내고 있었거든요. 이때 장제스가 이 시안에 있던 국민혁명군을 좀 더 격려해주기 위해 장제스가 시안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시안에 있던 장회랑이 정말 큰 결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이때 왔던 장제스를 구금을 해버립니다. 거의 납치를 해버린 거죠. 이에 따라서 중국이 발칵 뒤집히게 되는데 이때 그 이전 공산당도 우리 함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일본을 몰아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고 이런 시안 사건이 발생을 함으로써 여론을 인식한 장제스가 결국은 이들 사이에 내전을 중단하게 됐거든요.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장제랑은 정말 큰 존경을 받게 되거든요. 솔직히 지금 중국 공산당은 이 시안 사건과 중일전쟁 이후에 살아나서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제랑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큰 공을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일본 입장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죠. 이들 중국 두 세력이 싸워야지 점점 일본이 이 중국에서 세력을 펼칠 수 있는데 이들이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이거 위험하다. 이런 생각에 이 루거우 이 차오 사건, 우리말로 노구교 사건이라는데 이 루거 차오 사건을 구실로 일본군이 중국 본토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 루거 차오 사건이 무엇인가 봤을 때 1937년 7월쯤에 베이징 근교에서 일본군이 야간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야간 훈련. 그런데 갑자기 몇 발의 총성이 탕탕탕 터지게 된과 동시에 일본군인 한 명이 갑자기 실종되게 되거든요. 일본군은 발칵 뒤집힌 거죠. 한 명이 사라지게 되니까 총성과 함께. 그래서 온 밤과 숲을 막 뒤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일본군이 용변이 급해가지고 잠깐 20분 정도 사라졌다가 돌아왔지만 이러한 총성과 일본 군인의 실종 사건은 너희 중국군의 소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에게 쳐들어간다. 이런 명분으로 일본군이 어처구니 없게 중국 본토를 침략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중일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중일전쟁이 터지게 되자 이제 내전이 중단된 것을 더욱더 넘어서서 제2차 이제 두 번째 이 국공 합작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계속해서 퍼지게 되고 일본군이 텐진, 베이징을 점령하고 강남의 상하이와 이 난징 등 주요 도시를 점령을 하게 되자 중국 국민정부는 수도를 난징에서 옮겨서 이 충칭으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이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 중국 국민당을 따라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중일 전쟁의 전개 과정을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이 정말 큰 사건을 자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 37년 이 난징 대학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난징 대학살에 따라서 군인이든 민간인은 약 30만 명 이상이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게 되거든요. 요때쯤에서 일본군은 불태우고 죽이고 약탈하는 이 삼광작전을 본격적으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자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쟁에 투입을 하기 위해 1938년 우리 한국 사회도 등장을 하는 이 국가총동원법을 제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 국가총동원법은 뒤에 가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태평양 전쟁은 당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지 않고 있던 잠자던 사자, 즉 미국의 쿼터를 건드려버리는 그 결과를 이끌게 되고 결국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1939년 제2번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다가 히틀러가 등장을 하게 되고 점점 군비를 확장하고 아리아인들은 위대하다 이런 것들을 통해 결국은 첫 번째는 이 오스트리아를 병합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체코슬로바키아까지 먹어버리고 폴란드를 공격을 하게 되자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일본은 중일 전쟁의 물자 확보를 위해 동남아시아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당시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국가들은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네덜란드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있었는데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를 박살내고 프랑스까지 항복시켜버리고 영국군도 이 덩키르크 작전을 통해서 철수한 사건, 이에 따라서 이런 유럽 국가들이 이 동남아시아의 세력을 떨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일본이 이 동남아시아를 서서히 침략을 하게 됩니다. 북베트남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게 되고 이 세 개의 국가를 이끌어서 추축국이라고 자기들끼리 불리게 되고 또 부르게 되거든요. 이를 세 개의 국가가 세계의 중심축이다 이런 뜻을 담기고 있는데 삼국동맹을 통해 이를 또 추축국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침략을 하고 조금씩 세력을 떨쳐가자 미국과 영국 등은 일본의 석유와 이 철강 수출을 금지하는 경제 봉쇄를 단행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조금씩 그 세력을 떨치게 되자 당시 많은 석유를 일본이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를 막아버리는 이른바 ABCD 포이즌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 ABCD 포이즌은 세계사에서는 등장하지만 우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이걸 풀었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A는 미국, B는 영국, C는 중국, D는 터치, 네덜란드 이 뜻이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일본이 아예 자금줄이 싹 끊기게 되거든요. 많은 것들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일본이 정말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와이의 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는 이 태평양 전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되거든요. 일본이 왜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는가 그 이유를 보면 당시 여기 아시아 가 있고 이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요 가운데 하와이가 있었고 이 하와이 진주만에는 비행기를 싣고 가는 항공모함 그리고 전투 군함들이 대거 있었거든요. 일본이 생각하기에 여기 있던 이런 배들을 다 박살을 내버리면 미국도 당장은 이 일본과 이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신경을 못 쓸 것이다. 이때 일본이 빠르게 동남아시아를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과 강화 조약을 맺고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개 과정을 보면 이때 일본이 일시적으로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지역과 남태평양 일대까지 점령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일본이 동남아시아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대동아 공영권을 위해
우리 일본이 왔다라고 내세우게 되거든요. 당연히 동남아시아도 이상한 일본인이 왔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잘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한국 식민화 정책을 실시했듯이 이들에게도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게 되거든요. 우리 커다란 동아시아와 아시아가 함께 번영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동남아시아 너희는 서양 세력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 일본이 너희를 해방시켜주러 왔다. 그러므로 해방된 동남아시아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가 함께 번영하자 이런 것들을 내세움으로써 이들 동남아시아인들에게 사상을 주의를 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함으로써 중일전쟁의 물자와 2차 세계대전의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런 사상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전세를 뒤엎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42년에 발생했던 미드웨이 해전인데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했지만 항공모함을 파괴시키는 데는 실패를 했고 또 미국의 엄청난 자원력과 공업 생산력을 무시했던 거죠. 상당히 많이 다치고 부러지고 사라졌던 전투 군함들도 순식간에 복구를 해버린다든지 몇 달 만에 순식간에 복구를 해버린다든지 새로 만들어버린다든지 그렇게 엄청난 미국의 재생산력이 보여지게 되니까 결국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패배를 함으로써 전세가 역전되게 되고 유럽 대륙에서는 독일이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에게 패배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 결국 점점 전세가 기울게 되고 미국이 결국 핵폭탄, 이 원자폭탄을 떠쓰게 되거든요. 일본 히로시마와 이 나가사키에 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고 그리고 당시 중립을 일본과 소련과 이 불가춘 조약을 맺었는데 소련이 이것을 깨고 얄타 회담의 비밀협정에서 소련이 참전함에 따라 결국은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됨으로써 중일전쟁 종료 그리고 우리 한국의 광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 과정 속에서 이제 총동원 체제와 동아시아인의 고통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앞에 언급을 했던 1938년 이 국가 총동원법이 중일전쟁 중에 제정이 됩니다. 이것은 중일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전쟁 인력과 물자 동원을 할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게 되거든요. 일본에서는 이 의회의 힘이 막강한데 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식량으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이 가능한 게 일본 본토와 식민지의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이 가능한 게 바로 이 국가 총동원법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주입을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이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한다든지 일본 전통 시인인 신토 등등에게 이런 사찰에 가서 참배를 하게 되는 신사참배 그리고 동쪽에 있는 덴노 즉 천황을 향해 절을 올리는 궁성교배 이런 것들을 강요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는 일본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전쟁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인의 고통도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먼저 식민지의 인적 수탈, 물적 수탈을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 수탈인데 한국에는 이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을 이제 조직을 하게 되고 타이완에 대해서는 이 황민 공공회 등등을 조직을 함으로써 징용제의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는 징용제 그리고 병사로 차출하는 진병제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아픔과 슬픔이 남아있는 이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을 하는 인적 수탈이 있기도 했고 다음 식민지의 물적 수탈인데 물적 수탈은 먼저 쌀과 금속을 빼가는 이 공출제가 있기도 했으며 다음 필수품을 배급을 하는 필수품 배급제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 속에서 일본이 전범이라고 하지만 이런 일본의 고통도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군이 공습을 하게 되거든요. 이 도쿄라든지 여러 일본 군들, 일본에 있는 도시를 공습을 함으로써 여러 도시가 파괴되고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짐으로써 일본인도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과정 속에서 많이 죽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날 류큐 왕국이었던 이 오키나와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미군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이 전쟁을 일본 본토에까지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오키나와에서 전쟁을 끊는다. 이런 생각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오키나와인들이 전쟁에 동원된다든지 아니면 자결을 강요하게 되거든요. 얘들은 오키나와 사람들은 원래 일본이 아니었죠. 류큐 왕국이었다가 나중에 병합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 항복을 하면 미국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그리고 너희는 충성스러운 황국의 신민이다. 명예롭게 자결해라. 이런 자결을 강요하는 아픔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본에 의해서 전개가 된 침략 전쟁의 확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전을 위한 국제연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